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거였잖아. 여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산 확률 분포였거든. 이산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이다라는 건 0, 1, 2, 3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일 수도 있겠지. 그죠? 이 확률 변수가 연속적이면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그지? 키가 170에서 180으로 큰다고 치면은 175가 아니었던 적은 없을 리가 없잖아.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치? 어느 중간에 한 번은 175였던 적이 있었고 몸무게가 40에서 70이 됐다는 거는 50이었던 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연속적이니까. 무슨지 알지? 그런 값들이 연속적이었을 때 평균을 어떻게 구할까? 역시나 얘가 문제가 되는 건데 평균을 구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더했잖아. 그죠? 걔를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지? 라고 하는 거야. 연속적일 땐. 연속적일 땐 0하고 1 사이에 0.5도 있고 0.00001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치?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면 참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걔를 x를 표현하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에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fx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은 뭐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0부터 별까지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은 이 0에 해당되는 거 찍고 뭐 1에 해당되는 거 찍고 2에 해당되는 거 찍고 3에 해당되는 거 찍고 이런 식으로 4에 해당되는 거 찍고 이러는 게 얘 같은 느낌이야. 여기 찍는 것 같은 느낌. 찍는 느낌. 근데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0 곱하기 6분의 1이 0 곱하기 여기 값, 1 곱하기 2분의 1이 1 곱하기 이런 값, 2 곱하기 10분의 3이 2 곱하기 이런 값, 3 곱하기 이런 값, 4 곱하기 이런 값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느낌적으로 이해하니? 다시.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라며. 여기서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안 구해 어차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잠깐. 얘랑 x값 1이랑 너랑 곱하고 2랑 너랑 곱하고 3이랑 너랑 곱하고 4랑 너랑 곱해서 싹 더하면 평균 나온다는 거잖아. 무슨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몰라도 돼. 이것도 몰라도 돼. 평균을 몰라도 된다는 거는 분산도 몰라도 되고 표준 편차도 몰라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냥 확률만 잘 구하면 돼. 더 행복하지 않아? 여기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는데 여기선 뭐만 잘 구하면 된다고? 확률만 잘 구하면 돼. 그러면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물으면 값들을 말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값들을 말할 수가 없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정의하기를 만약에 1부터 2까지 확률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 여기 넓이. 무슨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차피 얘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얘 함수를 정적분해주면은 이 노란색 부분이 나온다가 그냥 끝이야. 이해는 했지? 확률은 넓이다. 확률은 넓이다 때문에. 확률은 넓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거 있죠. 그럼 마치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함수값이 내가 만약에 3분의 1이었다고 치잖아? 그럼 1을 대입한 3분의 1을 쓰고 싶거든? 무슨지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넓이, 정적분으로 정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면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거지.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위 끝대 2 마이너스 아래 끝대 2이 똑같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은 0인 거야, 0. 정적분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물어보지도 않을 건데 혹시나 조심하라고. 함수 값을 읽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뭐라고 그래? 세게 안 받아들여도 돼. 조심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면 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확률은 뭐다? 넓이다. 확률은 넓이다. 근데 확률의 총합은 항상 몇 나와야 돼? 확률의 총합은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이 문제는 지금 0부터 별까지 정의되어 있거든, 그림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1 나와야 되니까 0부터 별까지. 0부터 별까지의 확률을 다 더하면 탁삭삭삭삭 여기까지 넓이 다 더하는 거지. 무조건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땐 항상 얘를 이용해서 풀어, 그냥. 알았지? 확률은 넓이다인 건데 정의된 구간의 모든 넓이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게 무조건 쓰일 거야. 정해진 구간에 정의된 구간의 모든 넓이의 합은 몇이다? 1이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구하면 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그리 어렵지 않지? 1번 풀어줄게.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고 여기 0부터 4까지라고 밑줄 치고, 그치? 해볼게. 자, 보세요. 0부터 4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돼 있잖아. 이거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 확률 밀도 함수. 얘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래. 그냥 용어를 정의하자면, 구분하자면 얘는 질량 함수, 얘는 밀도 함수라고 그래. 어찌됐건 확률 함수들인 거고, 이 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대. 그럼 꼭 이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넓이의 총합이 몇이다? 1이다. 그냥 이거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은 몇이라고 쓸 거야? 2분의 1 a 삼각형의 넓이야. 그치? 또 저걸 멋있게 정적분 하면 그렇잖아. 그치? 삼각형의 넓이에 구하면 몇이야? 밑변 3이고 높이 몇이야? 3이니 3 곱하기 3a니까 2분의 9a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2분의 10a 5a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요. 이게 다야. a는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1이다. 귀여운 거 끝.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데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0부터 1, 2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a는 몇 분의 몇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고 5분의 1인 걸 알고 있고 얘는 몇이 되겠어요? 5분의 3이 된다는 것까지 구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우선은 이 넓이를 구할 때는 당연히 p 0부터 1까지에다가 더하기 p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은 너무 쉽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몇이야?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나 이쪽 삼각형을 구할 때 조금 힘겨울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봐요. 지금 여기가 3이고 이 길이가 5분의 3이잖아. 이런 상태고 여기가 지금 1이고 4라고 좌표로 돼 있는 거고. 맞죠? 요 길이가 얼만큼 되는? 1만큼 되는 걸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요 넓이. 그쵸?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뭐야? 닮음이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길이 비가? 3대 1. 큰 거부터 말하면 3대 1이야.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겠어? 9대 1이겠지? 맞아? 그러면은 아까 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요쪽 삼각형의 넓이였잖아. 아니 그냥 9에 너 구하면 몇이야? 5분의 9에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10분의 9야. 그치? 몇이라고 이 흰색 삼각형의 넓이가? 10분의 9야. 그러면 작은 거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몇이겠어?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갖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은 몇이야? 10분의 2니까 답은 몇이다? 5분의 1이다. 뭐 요런 느낌. 어렵지 않지? 한번 1-1번은 풀어봐. 그래도 봐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0부터 2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K 직선이야. 그죠?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여기가 2일 거고 2를 대입하면 2K가 나올 거 아니야. 됐죠? 그림이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못 가. 그치?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넓이의 총합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지. 그러면 2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 2K가 뭐 나와야 돼? K는 2분의 1. 야, 이런 거 그냥 쉽게 해야 된다고. 진짜 이해되는 거 맞지? 근데 넓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어? 0부터 1까지 구하라고 돼 있지. 0부터 1까지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1을 대입하면은 K가 될 거 아니야? K는 2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 못 구하면은 수학을 길게 공부해야 돼. 알지? 이제 합니다. 이거 2번 문제 볼게요. 그래갖고 얘가 너무 쉽잖아. 지금 누가 봐도 쉽잖아. 다 이런 문제거든? 굳이 어렵게 내봤자 뭐밖에 낼 수 없겠어. 막 닮음도형 이용해서 문제 풀기 하고 막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야. 확률 그래프를 딱 주고 봐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구간 0부터 4에서 정의된 구간이 0부터 4야 우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져 있는 그래프는 GX 그래프야.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GX 그래프야. 근데 GX 그래프는 요 딱으로 생긴 그래프거든? 그치? 대충 공부를 암기만 해서 하는 애들은 이거랑 동급으로 본다고. 그래서 넓이의 총합이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얘는 넓이의 총합이 1이다 문제가 아니지. 정의된 걸 봐봐. 얘는 확률 함수가 fx로 주어져 있는 거고 얘는 gx는 0부터 x까지의 넓이,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봐봐. 여기다가 4를 넣으면은 이거잖아. 이해하지? 그러면은 정의된 구간에 대한 확률이네? 무조건 뭐 나오겠어? 1 나오겠지? 이거 무조건이라 계산 안 해도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더라도 1이 나올 텐데 그게 뭐냐면 4를 대입한 1이라고 돼 있는 거야 지금. 4를 대입하면 4를 대입한 1이 나와요라는 그냥 이 점인 거야 점. 이해의 영역이라고 지금.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준 다음에 넓이의 총합이 1이다. 넓이가 확률이다로 문제를 막 풀려. 그건 너무 쉽다고. 막 하다가 재밌다고 한다고 애들이. 그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한 거고 gx라는 함수를 확률로 표현한 다음에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내는 거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x에다가 잠깐 0을 대입해 보면은 이거잖아. 0부터 0까지니까 이 넓이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0이 나올 거거든. 0이야 봐봐. 0을 대입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넓이는 음수일 리가 없으니까 계속 증가만 나올 거야. 뭐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탕탕탕탕탕탕탕 찍히면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넓이의 총합이 1 나오게 되는 그래프야. 이해는 했지? 지금 문제 풀게.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4분의 5부터 4까지잖아. 그거 너무 슬픈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되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끝에를 조정할 수 있다. 끝에. 뒷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 무슨 4를 대입해. 아까 전처럼. 그럼 p 0부터 시작해갖고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4라고 쓸 수 있지. 내가 지금 설명이 쓸데없이 긴데 이게 무슨 지 알겠지? 4를 대입한 거야. 거기서 빼기 p 0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넓이 빼주면 될까? 4분의 5까지의 넓이 빼주면 되겠지. x에다 4분의 5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충분히 납득하지? 근데 얘는 x에다 4를 대입한 거니까 g4라고 한다고. 얘는 x에다 4분의 5를 대입한 거니까 g 4분의 5라고 할 거라고. 회품이 공감하시죠? 그치? 그걸 뺐대. 이게 답이야. g4야 너 누구니? 라고 하면 g4 몇이야? 1이고 빼기 g 4분의 5야. 4분의 5는 1보다 조금 크고 2보다 작은 값이거든. 요 정도 있겠네.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을 빼줘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3번 풀어봐봐. 또 2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x부터 3까지의 확률을 요렇게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 거야. 근데 얘를 구하라는 문제지, 가볍게. 그러면은 정의된 구간이 0부터 3까지니까 그냥 x에 0을 넣으면은 이 정도의 생각이 진짜 불편함 없이 나왔으면 좋겠어. 전 구간에 대한 확률. 전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지. x에 0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몇 나와야 돼? 무조건 1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데 0을 대입한 거니까 0 대입하면 몇이야? 3a가 됐고, 그게 몇 나와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1. 그럼 a는 몇이야? 3분의 1입니다까지 나왔으면 우선은 많이 성공한 거야. 괜찮지? 근데 구하라는 게, 구하려는 걸 보니까 이제 0부터 시작해갖고 3분의 1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등호가 있든 없든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아는 건 얘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시작을 조작할 수 있어. 끝은 무조건 뭘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야? 0, 그러니까 3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 얘에서 우선 전체에서 어디까지 나가리 시키면 되겠어? 어디를 나가리 시키면 이게 답 나오겠어? 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1부터 3까지를 없애버리면 되겠지. 이해하니?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0부터 3까지의 확률, 여기서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 얘를 날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너만 남을 거잖아. 야, 아주 졸린 와중에도 잘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선생님, 저기다가 0을 대입한 거니까 0을 대입하면 3a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1을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을 대입하면 3분의 9에서 3분의 1을 뺀 거니까 3분의 8a를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3분의 9a에서 3분의 8a를 뺀 거니까 3분의 1a라고 쓸 거고, 아까 전에 a 3분의 1이라고 구했네. 그래서 9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고, 답은 9분의 1 더하면 10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자, 해도 되죠? 우선은 생각하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인데 정의된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1이다. 전혀 어렵지 않았지?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몇이다? 1이다야. 그치? 근데 여러분들 넓이 정적분도 구할 줄 알잖아? 그래서 지금 gx가 정의되어 있길 0부터 2까지 얘가 몇이다? 1이다. 이거 이용해야 된다고. 맞아? 그치? 확률 밀도 함수가 gx니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나눠서 구해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왜냐면 0부터 1까지 함수랑 1부터 2까지 함수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구하려고 해보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0하고 1 사이에서 넣었으면 되지. fx.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선 넣었어야 되겠지. 자, f를 구하자. 인간적으로다가 a야, a.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적분만 잘하면 되거든, 사실. 이거 치환적분 할 줄 아는 사람은 치환적분 해도 되고, 평행이동해서 적분할 수 있는 사람은 평행이동해서 적분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적분하면 돼. 0부터 1까지 fx도 누구니? 난 ax 제곱이란다. 이거 1부터 2까지
x 대신에 x-1 넣는 거니까 쟤 뭐라고 쓰면 돼? a에 x-1의 제곱 플러스 a. 공감하시죠? 이거 적분하면 된다고. 맞지? 적분을 하면은 3분의 1 a의 x 세제곱 슬렁슬렁슬렁 이렇게 될 거고, 얘 적분을 하면은, 자, 전개해야 되겠지?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야. a를 곱했으니까 a제곱 뭐야? ax, 2a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너랑 더하면 2a가 되겠지? 그치? 이제 적분한다.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요 2a야 둘이 더해서 2ax 뭐 알아서 하라는 거야. 1부터 2 이렇게 하면 돼. 되겠죠? 그럼 위 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을 해. 위 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을 하면 몇이야? 3분의 1a. 2를 대입하고 1 대입, 이거 계산은 그냥 알아서 합시다. 그러면 8에서 1 뺀 거니까 3분의 7a, 4에서 1 뺀 거니까 마이너스 3a, 2에서 1 뺀 거니까 2a 이렇게 될게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8 마이너스 a니까 3분의 5a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몇 나와야 된다고? 1 남아야 된다고. 야, 이게 단데? 그럼 a는 몇이야? 5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괜찮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 구해달래? 5분의 3부터 시작해갖고 5분의 8까지, 5분의 3에다 1 더하면 5분의 8이잖아.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역시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랑 뭐랑 나눠서 해야 돼? 5분의 3부터 어디까지? 1까지랑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5분의 8까지 그냥 정적분 잘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치? a는 5분의 3이니까 얘 인테그랄 5분의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적어. fx 뭐야? ax제곱 이거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5분의 8까지 저 는 거 이거, 아 이거 그러니까 요거 적분 잘하면 돼. 무슨지 아시겠죠? 계산한 결과는 그냥 컨닝 할게. 그래갖고 계산을 하면은 25분의 14 나와. 지금 이게 그 계산 능력이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기하적 해석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계산으로 때려박아서 풀 수 있다고. 풀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이 아니야? 그 0부터 1까지의 그림이 ax제곱이니까 1을 넣으면 a가 나오는 요런 그림인데, 이 밑에 거를 해석해보면은 1만큼 평행이동하고 f1만큼 위로 올라가라는 거니까 이 그림 1만큼 평행이동하고 올라가면은 똑같은 공류를 가진, 휘어짐을 가진 그림이 여기도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야. 무슨지 알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건 이 넓이가 몇 나온다고 한 거야? 1 나온다 계산한 게 지금 내가 이따만큼 한 거고. 무슨지 아셨죠? 여러분 당연히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공감하시는 거 맞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5분의 3부터 5분의 8까지니까 여기가 5분의 3이지. 맞지? 5분의 3, 5분의 8은 어디 있냐면 한 이 정도 있을 거야. 여기까지 요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근데 그냥 잠깐만 그냥 내가 헛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5분의 2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을 거야. 뭐 옛날에 그런 거 이용할 수도 있잖아. 야, 휘어진 정도가 똑같다면 내가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서 그래 지금. 얘랑 같겠지. 네가 복습하면서 생각해. 이건 알았지?
얘랑 얘랑 같을 거야.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 넓이는 아까 전에 구해놨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이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어. 그냥 굳이 좀 더 오버해서 설명해 주자면 할만하지. 여러분들 이런 느낌인 거고.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 이제 5번이야 5번은 꼭 맞췄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능 문제잖아. 그치?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야. 졸려하는 친구들이 많네. 그럼 빨리 할게.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봐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 A, B, C를 구하세요야. 이해는 했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독해하는 게.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전체 넓이가 1이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써. 여기다 쓰자 밑에. 전체 넓이는 2분의 1 AC죠. 이게 몇이야 이게? 1이다니까 AC는 2라는 거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거야. 맞지?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B보다 작을 때의 확률인데 요거잖아. 이 넓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 BC. 너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이건. 그 다음 B보다 클 때의 확률이잖아. B보다 클 때의 확률이니까 이거잖아. 맞죠? 그치?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 A-B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그게 4분의 1이래. 위에 4를 그러니까 대입 그냥 전개하자. 2분의 1 BC 마이너스 2분의 1 AC 플러스 2분의 1 BC. 이게 4분의 1인 건데 AC가 2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얘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만큼 몇이야? 1인의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C는 니네들이 더한 BC는 4분의 5라는 걸 알게 돼. 맞아?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우선 기본적으로 웬만해서는 해.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해석 능력이거든. 그치? 루트 5에 대한 해석 능력이잖아. 루트 5가 어디 있을까? 루트 5가 여기 있으면은 슈퍼 킬러 문제가 될 거고, 나의 간절한 희망은 여기 있어라지. B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루트 5가 B 왼쪽에 있었으면 되게 행복하겠다는 생각 들잖아. 맞지? 근데 이 넓이가 몇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돼? 2분의 1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2분의 1 BC 값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이 BC가 4분의 5니까 8분의 5거든? 잘 들어야 돼. 얘가 8분의 5인데 얘는 8분의 4거든? 그치? 그러면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의 넓이가 8분의 4인 거니까 쟤는 무조건 저 노란색 삼각형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루트 5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그걸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땐 생각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루트 5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라는 행복함이 느껴지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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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넓이가 몇이다? 2분의 1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봐봐. 공감하시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 심장에 박아야 되는 도형이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이야. 뭐라고? 삼각형의 닮음이잖아. 그러면 얘가 큰 삼각형 여기가 B라고 돼 있고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루트 5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길이 B가 루트 5대 작은 것 대 큰 거 하면 몇이야? B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넓이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하면 5대 B 제곱인 거 진짜 이해하니? 근데 얘가 작은 거의 넓이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큰 거의 넓이는 2분의 1 BC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8분의 5라는 것도 알고 있네? 작은 거, 큰 거. 전국민이 사랑하는 안함박박. 그럼 2분의 1 B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둘이 곱하면은 8분의 25가 될 거야. 그러니까 B 제곱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4분의 25가 된다는 걸 알고 B는 2분의 5야. 끝났어. 맞지? B는 2분의 5고 여기다 넣어. 그럼 C는 몇이야?
2분의 1. C가 2분의 1이니까 A는 끝났네. A는 몇이야? 4 뭐 이렇게 되면 돼. 맞지? 이거 다 더하면은 답이 몇 번이다? 7, 4번이야. 이해는 하니? 요 정도가 매우 어려운 문제야.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거야. 그렇죠? 넓이 문제에서 그나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거야. 알았죠? 그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하고 쉴 테니까 5번, 그러니까 6번 문제만 하고 쉴 테니까 좀만 힘내. 잠도 깨고 여러분. 여기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확률만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넓이만 잘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지. 이해는 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거 표 그리는 거에서 특수한 꼴인 얘 기억나지? 얘 뭐야? BMP. 이항분포.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일 때 평균을 MP, 분산을 MPQ 이렇게 구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림이 저따구로 막 나오잖아. 저따구로 막 나오는데 얘의 되게 대중적인 그래프, 일상적으로 상상하기 좋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연속적인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런 그래프인 거야. 이런 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거든. 얘 함수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지? 그지 같은 지수함수거든. 네. 이렇게 되는데 센터에 평균이 있는 거야. 평균 근처에 확률이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넓이가 되게 크게 작용하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적어지겠지. 그런 사람들이 적겠지. 점수로 치자면 점수보단 키로 할까? 키로 치자면은 2m인 사람이 되게 적을 거 아니야. 160에서 170, 180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을 거고, 그치? 키로 치자면 10cm인 사람은 거의 희박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저 양 끝단도 가능성을 열어둬.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지.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근선으로 표현해. 점근선으로 표현해. 저쪽 정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거든. x의 변수값도 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열어두는 거야. 그리고 저쪽 확률도 나올 수 있고 저쪽 확률도 나올 수 있는데 매우 0에 가까운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이해는 하지?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전체 넓이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전체 넓이는 뭐겠어? 넓이는 1이겠지. 근데 이 곡선의 특징이 뭐라고? 양 끝단을 열어둔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야. 교육적으로. 그치? 그리고 센터에 평균 근처에 다 옹기종기 제일 많이 모여있고. 그래서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야. 항상. 이게 뭐라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BMP처럼. 그래서 얘도 기호화해서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N, 노멀, 보통의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M,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걸 분산이라고 하거든. 근데 분산 대신 이렇게 써. 일반적으로, 기호적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얘는 이항분포였고, 알았지? 그래갖고 지금 저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상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인지 알지? 여러 다양한 그래프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제일 보통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그냥 넓이 구하는 거. 알았지? 정규분포고 평균이 제일 높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거 이해하시죠? x는 m에서 대칭이야. 그러면은 똑똑이들이니까 이 반띵은 뭐겠어? 이 반띵은 뭐겠어? 0.5,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부러지는 거야. 2분의 1이겠지. 공감하시는 거 맞죠? 이 반띵도 당연히 몇이겠어? 2분의 1이겠지. 맞죠?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넓이를 구할 때가 문제야. 얘부터 얘까지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거 여러분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그지 같은 함수라서 적분 못 하거든.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그거 컴퓨터가 적분한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앞으로. 알았지? 그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몇입니다를 이용해서 이 주어진 구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훈련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갖고 문제 한번 잠깐 보면은 6번 문제 봅시다. 정규 분포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르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그래프의 성질이 아닌 것은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의 곡선이다. 맞아요. 그치?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맞지? 제일 꼭대기. 이해하는 거 맞지?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다. 맞아.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 구분하는 법이야.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3포도가 크다는 거거든. 다시 말할게.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3포도가 크다는 거야. 분산이 크다는 건 3포도가 크다는 거야. 3포도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라고 했어. 3포도가 뭐라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흩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비교를 해볼게.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라고 하면은 앞에 건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래프고 뒤에 건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래프라서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얘를 핑크색으로 그리자면 여기에 10이 있고 요 딱으로 생긴 거야. 근데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은 여기에 20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그림의 생김새는 똑같아가지고 요 딱으로 생긴 거야. 얘는 해? 마지막으로 얘랑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건데 내가 20,1의 제곱이라고 했지? 그럼 표준 편차가 더 작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3포도가 작다는 거니까 평균 근처에 있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얘가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크다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평균은 여전히 20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3번, 4번을 보면은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의 가운데 부분이 낮아진다. 맞죠? 표준 편차가 큰 게 노란색이 가운데 부분이 낮아져. 4번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곡선이 옆으로 퍼진다가 아니고 가운데로 볼록 쏟는다. 무슨지 알겠지? 4번이 답이야. 콜? 잠깐 쉽시다. 자 졸린 사람 좀. 일단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m부터 시작해갖고 m 플러스 1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a라고 되어 있고요. m부터 시작해갖고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b라고 되어 있어. 그때 다음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잖아. 보면은 그림을 종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잘 그리면 돼.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하거든. 그리고 센터에 누가 있다고 항상? 평균이 있는 상태에서 좌우 대칭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냐면은 m 플러스 1 시그마까지 여기에 m 플러스 1 시그마가 있을 텐데 이때 넓이를 a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뭐냐면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m부터 똑같이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가 오른쪽에 있다는 건 이해하시지? 그쵸? 얘까지의 넓이 핑크색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건 b라고 나와 있는 상태야. 얘를 이용해서 조그만 1번, 조그만 2번, 조그만 3번을 푸세요 라는 문제야. 알았지? 조그만 1번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센터에 m이 있는 상태에서 m-1 시그마 여기 있을 거고 m 플러스 1 시그마 여기 있을 거라는 거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걸 표현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노란색 부분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A라는 걸 알고 있지?
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여기랑 여기? 2개 있는 거니까 이거 2A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했음? 두 번째. 자, n 플러스 시그마 보다 크다의 값을 구하래. 그럼 종 모양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면 돼, 항상. 이렇게. 여기 m이라고 쓰면 된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n 플러스 1 시그마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야, 흰색.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넓이를 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한없이 그림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절반을 이용해. 절반의 넓이는 0.5일 거거든, 2분의 1. 맞지? 0.5일 건데 나는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알고 있지. 얘가 A잖아. 상상해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흰색 부분의 넓이는. 그렇지. 0.5에서 누굴 빼면 된다? A를 빼면 된다야. 자, 절반, 전체 넓이가 1이잖아. 그럼 반띵의 넓이는 0.5잖아, 2분의 1. 2분의 1에서 이거 A 사라지면 흰색 넓이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지? 뭐, 요 정도만 잘하면 돼. 마지막 3번. 지금 하는 거 잘 따라봐. 별거 아닌 거니까. 마지막 3번 문제는 n-2 시그마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에 센터에 뭐가 있다고? m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n-2 시그마가 있겠지. 그거보다 큰 쪽 부분의 이쪽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맞니? 종 모양의 그래프에서 이쪽 그래프의 이쪽의 넓이를 구해달래. n-2 시그마보다 크다. 그러면은 절반의 넓이가 몇이야? 0.5라는 걸 알았어. 2분의 1이라고 하든 0.5라고 하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넓이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대칭성에 의하여 이거랑 같겠지. 그치? 같겠지?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B인 거 이해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5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야. 끝인데. 이해 안 된 부분. 다음과 같은 색칠 공부가 이해 안 된 사람. 다 됐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봐. 자, 갈게요. 밑에 있는 거 다 2번이거든. 본인이 넓이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번 좀 연습해 보기를 원했어서.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쓰면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 분산이 4인 정규 분포야. 그치?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10이고 대칭적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x 값이거든. 여기에 12를 표현해달래. 몇을 표현해달라고 했어? 12를 표현할 때 이 12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 12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잠깐 따라와줘. 아유, 색깔을 잘못 입혔어. 그냥 거꾸로 가자. 이렇게. 저기에 m 더하기 1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괜찮아? 14 표현해봐. 뭐라고 쓸 수 있어? m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시그마인 거 맞아? 그지? 선생님 꼭 2씩 벌어지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9 같은 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 9를 표현해보면 m 마이너스 10이잖아 m이. 1 빼면 되잖아. 2분의 1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아. 됐지? 다른 집단 하나 해볼게. 자, A라는 집단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집단이고 B라는 집단은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따라왔나? 그러면 23을 표현해보면 얘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m 더하기 뭐야? 1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공감해? m이 25 평균이 표준 편차가 3이니까.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넓이를 적분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태잖아. 이 넓이를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래프 하나의 넓이를 구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본이 되는 그래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생각하는 건데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 알았지? 얘는 여기가 0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게 0이다 보니까 1을 표현할 때 당연히 그냥 m 더하기 1 시그마인데 1이겠지. 야, 시그마도 1이고 m이 0이니까. 그냥 1이겠지. 따라오니? 이게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이 넓이랑 잘 들어야 돼. m 더하기 1 시그마라고 표현되는 여기랑 m 더하기 1 시그마라고 표현되는 여기랑 m 더하기 1 시그마라고 표현되는 여기 이 넓이가 같다고. 이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얘를 일일이 다 20 정규 분포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그래프에서 이거에 대한 넓이는 몇이야. 이거에 대한 넓이는 몇이야라고 일일이 다 알려줄 순 없잖아. 무슨 소리 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 거니 지금? 그래서 얘 하나의 넓이를 얘랑 쟤랑 노란색 부분이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넓이를 0.3413이라고 값을 알려줄 필요는 없어. 알려줘. 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8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대문자, 소문자인데 소문자 Z가 1일 때의 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0.3413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Z를 구하는 방법이 얘를 구하는 방법인 거고 얘가 Z가 될 거고 0부터 1까지의 넓이 1을 넣었을 때 넓이가 0.341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요렇게 저런 다른 집단들을 요렇게 생각하고 싶거든. 저렇게 다른 집단들을 요 넓이 안에서 생각하고 싶거든. 이 부분 안에서 그걸 표준화라고 하고 지금 설명이
긴 느낌이 나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표준화를 하면 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Z화라고 하거든.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다고, 평균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눈다가 표준화하는 방법이야. 값을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라고? X를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게 이 핑크색 남기는 걸 봐봐. 외우긴 외워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야, 여기서 M 빼면 이거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봐. 1 남잖아. 핑크색. 맞지? 아 여기서 봐봐. M을 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로 나누면 1 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이거라고. 다 똑같은 넓이를 갖는 건데 그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것의 넓이들을 표로 다 알려주고 있다고.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 1.0, 뭐 1.1, 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걔네들의 넓이를 이제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그냥 이게 끝이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볼게. 표준화 이건 외워야 되겠지? Z 어떻게 바꾼다고?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눈다. 됐지?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다음에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8번 문제 봐봐. 뭐 보면은 최근에 출제됐던 아주 귀염둥이 문제지. 자,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평균은 68점. 더럽게 잘하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래갖고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몇이야? 68. 표준 편차가 몇이야? 10인. 요렇게 쓸 수가 있으면 돼. 첫 번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 의미로 선택한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가 55점 이상이고, 자, 78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를 내가 되게 기호로 표현해 준 거야. 수식으로. 다시 말할게. X 한 명을 선택했는데 55점 이상 78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인 거야. 끝. 이해됐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정규분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X라고 적어. 그 다음에 센터에 슬렁슬렁슬렁슬렁이라고 하고 평균 68을 적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55에서 78까지니까 55가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고 78이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게임 끝. 게임 끝이라고. 근데 이 넓이를 컴퓨터로 다 구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표준화된 넓이를 구해놓는데 표준화를 하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은 Z화하는 건데 Z는 외워야 된다고 했어. 자기 자신에서 못 뺀 다음에 평균 뺀 다음에 뭘로 나누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68에서 68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냥 0이지 얘는. 이해하지? 맞지? 이게 중요하겠지. 78에서 68을 빼. 그럼 몇 남아? 10이 남지. 10을 10으로 나누면 몇이야 이거? 1로 바뀔 거야. 자, 얘가 1로 바뀐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55에서 자기 자신에서 평균 빼. 68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10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3을 10으로 나눈 거니까 몇이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1.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 그래서 확률을 이걸로 구하면 돼. 알았죠? 지금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 표준화라고 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봐봐.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0. 뭐라고 되어 있어? 3, 4, 1, 3이라고 되어 있지? 0부터 1까지의 이 넓이 표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0.3413이라고. Z가 1일 때 0부터 1까지의 넓이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맨 윗줄. 됐죠?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1.3까지의 넓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0부터 1.3까지의 넓이는 나와 있지. 0부터 1.3은 한 이 정도 될 건데 친구들 한 번만 도와줘. 나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의 넓이가 뭐라고 나와 있어? 0.403이라는 거는 눈 감고도 읽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넓이랑 이거랑 똑같겠지. 대칭적이니까.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넓이가 0.403이면 여기도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0.40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둘을 더하면 돼. 됐지? 더하면 몇이야? 덧셈이 제일 어렵지? 몇이라고 쓸 거야? 0.5, 4, 4, 7. 0.7445가 답이야. 이거가 끝. 이 행동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해. 통계 끝날 때까지. 다만 조금 지금 느낌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이라는 게 되게 있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점 4점짜리로 출제되는 거고. 됐어요? 넓이 구하는 거 돼? 그리고 이거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자, 이거를 Z로 바꾸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 Z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1.3부터 Z라고 바뀌어 있고 1.3이라고 되어 있어. 아유, 1이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바뀌어. 알았지?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해. 해설지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잘 모르거든. 막 디테일하게 뭔 수인지 알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저게 뭔 수야 이러지 말고 그냥 종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이 넓이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구나 까지만 잘하면 참 좋겠네요. 그냥 끝이야. 이게 끝. 그 한 문제만 연습을 하고 갈 거거든. 부교지를 나눠줄 테니까 어려운 문제야. 얘는 이미 표준화가 거의 되어 있는 상태거든. 해볼게. 도와줘.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x인 거고 얘가 m이고 이게 2.9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003이거든. 여기서 엄청난 센스를 발휘해야 돼. 엄청난 센스가 뭐냐면은 여기에 2.93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는 건데 0.5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얘가 0.5보다 작잖아. 그치? 0.5보다 작으니까 엄청난 센스에 의해서 선생님 2.93이 이쪽에는 있어야지.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G2만큼 나오겠죠? 라고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얘를 무슨 화한다고? 표준화를 해. 딱 하고 여기 Z라고 딱 쓰고 쓱싹 쓰고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0이야. 됐지? 이것만 잘하면 되네. 그치? 노란색 부분 2.93에서 뭘 빼? M을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 1로 나눴대. 그치? 진짜 이해해? 근데 그때 표준화했었을 때 넓이 작거나 같다. 이 넓이가 뭐라고 돼 있냐면 0.1003이라고 돼 있어.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 0.1003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이게 0.10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번뜩이는 재치와 센스에 의하여 얘를 구할 수 있거든.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0.5에서 노란색 나가리 시키면 되거든. 맞지? 0.5에서 노란색 나가리 시키면 되지. 0.5에서 노란색 나가리 시키면 얘는 0. 도와줘. 3, 9, 9, 7이 되겠지? 맞지? 어머,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몇이라고 돼 있니? Z값이 1.28이라고 돼 있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1.28까지의 이 넓이가 0.3997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알았니? 무슨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8까지의 넓이가 0.3997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또 0.3997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값이었을까? 0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28이다라는 거야. 2.93 빼기 m이 마이너스 1.28이었다는 거야. n값 구하면 돼. 한번 밑에 거로 다시 할 거거든. 근데 밑에 걸 원래 하려다가 말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나 이거를 해석 못 할까봐 내가 괜히 겁나는 의미였는데 겁나지 않아도 되겠지, 여러분. 이 문제 풀기 위한 하나의 개념을 알려주면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이건 무슨 함수라고 그래? 주기함수라고 하지. 고개 끄덕이는 애들은 아주 내가 잡아서 혼내버릴 거야. 야, 이거는 대칭함수야. 알았죠? x는 a 대칭함수라고 해. 알았죠? 주기함수였으면은 x 플러스 몇 이렇게 나와야 돼. 부호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면 대칭함수야. x는 a 대칭함수잖아. 그래서 그림이 오딱으로 생겨야 돼. a에 들어간 숫자가 평균이겠지. 맞지?
그치? 그러잖아. 풀어 이제. 밑에 거 한 번 더 풀어봐. 야, 아니 너무 못 풀고 있길래 저거 어려우니까 내가 풀어준 거 밑에 거를 한 번 더 연습하자고. 이거 한 번만 더 봐. 쉬운 거야. 한 번만 더 봐줘. 봐보자. 헬프미. 이 어마무시한 해석을 통해서 평균이 100이라는 걸 알아냈어. 여기 100이야. 알았지? 됐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해석을 할 건데 얘를 표준화해. 항상 표준화를 하면은 m에서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0 맞지? 짠짠짠 z로 바뀌어. 여기서 m을 빼면은 8 남지. 8을 뭘로 나누는 거야? 시그마로 나눠. 그러면 시그마로 나누면 8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그게 몇이라는 거야? 0.477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발음이 안 돼. 그러면 시그마 하면 8이 거기 몇이라고 나와 있어? 표 빨리 찾아봐. 2라고 나와 있잖아. 야 0.477가 나오는 z값 이거 2라고 되어 있어. 시그마 뭐라는 걸 알게 됐어? 4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럼 얘가 4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16 됐어요. 그리고 내가 총 모양의 그래프를 좀 연습해. 이거 재밌잖아. 이렇게 딱 x라고 딱 하고 여기 센터에 100이라고 딱 적고 94 왼쪽에 있을 거고 m? 여기가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냥 그잖아. m이 100이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화 하면 돼? z화 하면 되잖아. z화를 빨리 해. 하고 z라고만 딱 쓰면 돼. 센터에 0이라고 쓰고 100에서 100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0일 거고 94에서 100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을 시그마 4로 나누면 몇이야? 이런 암산이 되잖아, 여러분. 이 넓이가 문제 답인 거잖아? 근데 답이 얘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선생님 여기에 1.5가 있을 거잖아요. 1.5에 해당되는 이 넓이는 내가 알고 있어요.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몇이라고 나와 있어? 0부터 1.5까지 몇이라고 나와 있어? 0.433이래. 이거 몇이야? 이 답이 알았지? 이해했지? 된 거 맞아? 왜? 뭐 내 문제 잘못 읽었어? 저거 왜 M이라고 문제 바꾼 거야 내가. M이었으면 이거 100인 거잖아. 이거 제대로 푼 거야. 이 문제는 16-2번 문제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야, 이 문제는 여기 110이라고 딱 적으면 되지. 빨리 표준화해. 110에서 100을 빼면 몇이야? 10이잖아. 10을 4로 나눠 몇이야? 2.5잖아. 이거 2.5로 바꾸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게 아까 전 몇이었지? 0.433이었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얘만 잘 구하면 되네. 2.5에 해당되는 요 넓이 몇이라고 되어 있어? 한번 도와줘. 이건 내가 못 외우고 있거든. 아, 더럽게 어렵네. 0.4938이야? 493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해. 43 뭐야? 4332 이렇게 더하면 돼. 더 세면 안 해. 자존심이 상해. 알았지? 여러분 뭔지 알지? 자, 꼬마 돼지 몸무게가 몇 킬로래? 평균이 110kg. 110kg고 표준 편차가 몇이래? 10. 돼지들의 평균이 110인 상태에서 막 흩어져 있는 거야. 몸무게들이 다양할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제일 무거운 애 1, 2, 3등 어디로 보낸대? 뽐내기 대회에 어딘가 보낸대. 그치? 이거는 지금 학습적인 면에서 뽐내기 대회로 보내는 거지. 좀 슬픈 얘기면은 이제 삼겹살 이런 세계로 가는 거잖아. 그치? 현실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토실토실하게 시작했다는 거야. 세 마리. 알았죠? 세 개라니. 너무 잔인했어.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세 마리를 찾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평균이 11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X인 상태에서 요거 찾고 싶어. 몸무게 몇 이상이면 최소 몇은 돼야지 3등 안에 들까를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치? 근데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확률을 알고 있어. 왜냐면 200마리 중에 몇이라고 돼 있어? 3마리니까 200분의 3등 안에 들면 돼. 이거 이해하니? 200명 중에 3명 안에 든다는 확률을 알고 있잖아. 여기. 그치? 도와줘 헬프미. 그럼 얘는 전분의 몇이야?
15니까 0.015야. 공감하시죠? 됐지? 0.015야. 근데 얘가 하필이면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항상? Z화를 하면은 싹 한 다음에 송상 여기 Z라고 할 거고 가운데 센터 뭘로 바뀔 거야? 0으로 바뀌겠지? 그지? 그리고 얘도 표준화가 될 건데 이거 잠깐 답이라고 해보자. 답에서 뭘 뺀 다음에 평균 110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눌 거야? 표준 편차 10으로 나눌 값이겠지? 여기까지 에 이 넓이를 구했더니만 얘가 0.015래. 괜찮나? 이게 0.015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센스 있는 아이들이니까 얘를 알잖아. 반띵해서 저거 나가리 시켜야 되겠다. 얘가 몇이야? 0.485라는 거 공감하니? 맞지? 0.485의 Z값 빨리 찾아. 어머, 몇이라고 돼 있어? 2.17이라고 돼 있지? 답 끝. 10을 곱하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해서 131.7 그러니까 내가 우량하에 그러니까 무게가 좀 나가는 돼지에 뽑히려면은 131.7은 돼야 돼 최소. 이해는 했지? 콜? 여러분 보세요. 그 종모양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인 건 이해했지?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3하고 80 사이에 있는 확률이 0.3으로 갔대. 그러면은 봐봐. X라고 하고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고 네가 3이 어디 있을까를 추측을 해야 되거든? 근데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라는 건 0.5를 넘지 못했잖아. 그래서 3이라는 애가 우선은 여기 정도에 있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겠니? 이게 0.3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공감해? 이게 다야 첫 출발.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반띵의 넓이가 0.5니까 얘가 0.2인 거 알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3부터 80까지의 넓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 0.3이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 이미 0.2가 나왔잖아. 여기 뭐가 되는 구간이 당연히 존재하겠어? 0.1이 돼가지고 여기가 80이 돼가지고 3부터 80까지 이 넓이가 0.3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 만들 수 있으면 끝이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됐지?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해야 되겠지? 왜냐면 다 Z화 돼 있잖아. 다는 항상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치? Z로 바꿀게. Z로 바꾸면 여기 0 될 거고 3에서 평균 몇 빼야 돼? M 빼고 표준 편차 뭘로 나누면 돼? 시그마로 나누면 돼. 이거고 자 여기는 80에서 뭘 빼고 평균 M은 빼고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누겠지. 그치? 그치? 근데 여기가 0.1인 걸 알고 있잖아. 여기가 0.1이니까 Z값이 0.25네. 그치? 그래서 이게 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공감하시죠? 그치? 다시 0.0부터 시작했고 여기까지 넓이가 0.1이잖아. 0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넓이가 0.1이잖아. 그리고 이게 0.25라고. 공감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0부터 시작하고 0.52까지의 넓이가 0.2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가 0.2라는 거 찾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0.1이고 한 0.2가 되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었을 텐데 0.2가 되는 이 지점이 0.5이라고. 무슨지 알지? 이 0.52의 반대편에 대칭적인 쪽에 얘가 있는 거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0.52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순간 평가원 수능에서 낼 땐 4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딱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냥 얘가 0.5이라고 적는 순간 망한다고.
얘가 0.52가 나오는, 그러니까 0.2가 나오는 Z 0.52는 여기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 근데 우린 여기 있는 애잖아, 반대편에. 알았지? 그래서 이거 이제 뭐만 잘하면 돼? 야랑 야, 연립만 잘하면 돼. 알았지? 모르는 문자 2개니까, 그치? 식 2개 연립만 잘하면 돼. 연립은 네가 알아서 해. 하면은 몇 나오니? 시그마는 100 나오고, 표준편 M은 55 나와. 이거 할만하니까 해, 알아서. 알았지? 괜찮지? 11번. 보면은 자, 다음에 성적을 봤더니만 국수형이 졌다고 나왔대. 근데 반 평균이 70, 72, 74 이렇게 되고, 반의 표준 편차가 15, 18, 16 이렇게 되어 있어. 해도 되지? 됐지? 그래갖고 엄마한테 봐봐. 엄마, 내 성적이 85점, 92점, 88점이 나왔어. 어떡하면 좋지? 라고 하면 엄마가 야, 국어학원 바꿔. 그럼 국어학원 다녀라. 이러시는 엄마는 성적을 볼 줄 모르는 거지. 그냥 겉으로 나온 절대적인 점수의 크기에 연관을 받는 거잖아. 엄마가 갑자기 그래갖고 국어학원 옮겨 이러면 엄마, 아니, 우리 반 평균이 40점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그게 뭐야? 엄마, 내가 점수는 비록 낮지만 시험이 드럽게 어려웠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맞지? 그것처럼 점수가 이렇게 되는데 뭘 실제로 잘 봤을지 모르겠잖아. 그때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법,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집단, 서로 다른 집단이잖아.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표준화야. 무슨 화라고? 표준화라고. 서로 다른 집단. 비교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표준화하면 다 같은 곳에 찍힌다고. 해볼게. 지금 국어 점수는 85점이지만 표준화를 해보면 자기 자신에서 평균 70을 뺀 다음에 15로 나누면 이거 1 나오지. 이게 Z값이야. 이해하지? 자, 수학 성적이 다음이는 92점인데 거기서 평균 72점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18로 나누는 거야. 괜찮지? 92에서 71을 빼면은 20이거든? 18분의 20이 될 거야. 몇이니, 그러면은? 9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영어 점수 표준화해보면 88에서 74를 뺀 다음에 표준편차 16으로 나누는 게 표준화라며. 얘 여기서 빼면은 14가 나올 거 아니야? 14를 16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8분의 7 뭐 이 정도 된다는 게 중요해. 그치? 중요한 건 1보다 크고 작고 이런 애들이야. 비교가. 그 표준화된 Z 정규 분포 사이에 0이 있을 거고 0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 이상은 한다는 거야. 딱 0일 때가 평균인 거겠지. 이해했지? 정다움이는 지금 공부를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국어가 지금 어디에 찍혀? 1에 찍히는 거 이해해? 그리고 9분의 10이 당연히 수학을 제일 잘하네. 수학을 9분의 10 이쪽에 찍히고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영어 8분의 7 1보다 적네. 영어를 더럽게 못해요. 8분의 7. 그래서 바꿔야 되는 학원은 국어학원이 아니고 영어학원 다녀야 돼. 무슨지 알겠지? 영어를 제일 못하는 상태야. 아까 전에 여러분들 수능 성적 표준화돼서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나올 텐데 표준 점수 산출법이 표준화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성적 있지, 원점수 있지. 수학 원점수에서 전체 전국 평균 빼. 전국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그게 표준 점수야. 근데 여러분 표준 점수 받아보면 이상하게 이런 점수가 아니고 100 몇 점, 90 몇 점 이렇게 나올 거거든. 너네가 표준화한 Z값에다 100을 더한다가 수능 표준화하는 방법이야. 수능 표준화된 점수는 여기다 뭐 한다고? 100을 더한다고. 그래서 101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너가 평균 이상인 거야. 근데 나의 표준 점수, 너네가 나중에 받았는데 표준 점수가 90점대, 80점대잖아?
그러면 뭐 5등급, 6등급, 7등급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평균 이하일 거야. 이해는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확통 선택자들이 가끔씩 미적분 선택하는 경우도 생겨. 미적분이 표준 점수가 높다 보니까. 무슨 소린지 알지? 뭐 그런 얘기야. 알았죠? 한 번 더 봐봅시다. 보면은 A라는 애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B라는 애는 조심해야 돼. 함정 살짝 내놨지. 평균이 2M이고 표준 편차 얘 4라고 하면 안 되고 2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우선 2였어야 돼. 4라고 하면 큰일 나. 알았지? 우선 여기까지 좀 체크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확률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 A라는 애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K 이상일 확률과 B에서는 K 이하일 확률이 같아요라고 되어 있어. 맞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A라고 적을게. 괜찮지? 원래 X인데 A라고 적을게. A라고 적은 상태에서 걔가 K 이상일 확률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K라고 이렇게 적어봐. K 이상일 확률. 근데 그 센터에 뭐가 있는 거야? M이 있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보면은 평균이 2M인 I인데 K 이하일 확률이 같아야 된대. 그치? 그러면은 2M이 여기 있을 거고 K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냐면 K가 한 이 정도 있어야지 이거 이하일 확률이 같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해? 네가 이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맞추는 거라고. 연습 좀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다른 집단이지. 서로 다른 집단이면 당연히 표준화를 해서 비교할 거라고. 표준화를 하면은 Z화 될 텐데 여기가 0이 될 거고, 여기 있는 K가 여기 어딘가에 가서 이상일 확률을 나타낼 거고, 여기 있는 K가 여기 어딘가로 가서 이하일 확률을 나타내서 둘이 뭐하다? 부호만 다르겠네. 확률이 같으니까. 이것만 인지하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럼 표준화를 해볼게. 핑크색을 표준화해보면 뭐라고 쓸 거야? K 마이너스 평균 M이니까 M에서 표준 편차 뭘로 나누면 돼? 1로 나누면 돼. 저 A 본 거다. 그 다음 파란색 표준화해볼게. 파란색 표준화해보면은 K에서 평균 2M 뺀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 표준 편차 2로 나누면 돼. 근데 이게 같은 건 아니고, 얘네들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건 아니고 뭐가 다르다? 같아지려면 부호가 달라요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된다고. 2를 곱할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M은 2K 마이너스 2M 넘어가 4M은 3K 라는 거 이제 얻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뭐야 어디 있어? 내가 어딘지를 까먹었어. 뭐야 끝났네. N분의 K잖아. N분의 K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슉슉 하면 몇이야? 3분의 4 이렇게 되고. 알았지? 야, 이 정도만 되면 돼. 근데 좀 어렵니? 오늘 종 모양의 그래프가 너무 낯설어서 그런 거야? 응? 쉬운 문제 오늘 나눠줄 테니까 종 모양 그래프 좀 연습해. 혹시나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연습하라고 지금 인쇄 좀 눌러놓고 갔거든? 종 모양의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내가 가볼게요. 자, 이거 보면은 10에 표준 편차가 4인 그래프고, M의 표준 편차가 4인 그래프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표준 편차가 4니까 이 그래프의 종 모양의 생김새는 같아. 종 모양의 생김새는 같은데 어느 쪽에 위치할지 모르는 거지. 평균이 10이면 같은 쪽에 겹쳐질 거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거 알려준 게 뭐냐면은 F10이랑 G26 함수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얘가 우선은 F쪽이 확실하게 그릴 수 있잖아? F쪽이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X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가 10일 거고 표준 편차가 4인 그래프일 거야. 맞지? 이게 X쪽 그래프거든? 근데 얘가 하필이면은 12일 때 값,
12는 당연히 요 정도 있겠지? 12일 때 값이 있을 건데 얘랑 같을 거래. Y쪽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도 그림의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평균이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맞지? 얘랑 같은 값을 가지는 값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26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26일지 얘가 26일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 아니겠니?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26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이해하는 거 맞아? 근데 그 판단 기준을 얘가 알려준 거지.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크대 작대? 크단데 이건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렇게 되면 0.5보다 작잖아. 그래서 2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걸 한 거 이해하니? 넌 안 돼. 맞아? 요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럼 M은 몇이야? 28이 된다는 거 알겠지? 2 차이잖아 어차피. 야, 2 차이잖아. 2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림이 똑같다고 생김새는. 그래서 M이 28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문제 뭐야 이제 귀엽게 풀면 되지. 이제 하면 되지. 얘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Y 그래프에서 28이고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를 빨리 Z화 시키라고. Z화 시키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라고 되는 거고. 자, 20에서 28을 빼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을 4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표를 째려봐. 표를 째려보면 2까지의 확률이 뭐라고 되어 있어? 0.47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여기 2까지의 확률이 여기 있을 텐데 이게 0.477이야. 대칭적이니까 얘도 0.477이겠지? 그럼 반띵해서 0.477이 빼주면 된다고. 0.5에서 빼기 0.4772를 빼준 게 답이 될 거야? 그래서 0. 몇이라고 하면 돼? 0,228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14번 문제 14번 풀고 15번 그냥 바로 연속해서 풀게. 14번 문제 보면 평균이 66.4고 표준 편차가 15인데 73분 이상의 40%가 지하철을 탔고 73분 미만의 20%가 지하철을 탔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66.4라고. 그치? 근데 73분이라는 거는 66.4보다 오른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 73이라는 값이 있는겨. 걔를 표준화 해보자고요. 표준화를 해보면은 짠 Z가 될 거고 여기 0으로 될 거고 여기 이것만 잘 구하면 되는데 73에서 66.4를 빼요. 뭐야 계산이 왜 이래. 73에서 66.4를 뺀 다음에 뭘로 나눠? 15로 나누면 돼. 그치? 그럼 나눠보면은 몇입니까? 몇이야? 6.6 6.6이야? 6.6을 15로 나눈 거야. 그치? 3으로 나누면 5분의 2.2라고 될 거고 10분의 4.4라고 될 거니까 그치? 0.44야. 몇 점 44라고? 0.44라는 아주 그지 같고 행복한 값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이 계산력을 잘해야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0.44를 커닝해. 커닝했더니 0.44보다 작고 0보다 큰 쪽이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0.17로 계산하래. 이거 뭘로 계산하라고 돼 있어? 0.17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 거 맞지? 공감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3분 이상의 40%가 지하철 탔대. 73분 이상이라는 건 핑크 얘인데 걔가 얘잖아. 얘는 곧 0.33이겠지. 즉 0.33%가 73분 이상으로 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하철 탄 애들이 40%래. 저기다 뭐 곱하면 돼? 100분의 40 곱하면 이게 지하철이야. 이용하는 애들이라고. 이해하지? 같은 이유로 이제 73분 미만인데 73분 미만은 0.17에다가 누구 더하면 돼? 이거 0.5니까 니랑 더하면은 73분 이하인 애들 야네들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73분 미만인 애들은 0.5랑 0.17을 더한 0.67인데 그거에 걔네들은 73분 미만으로 온 애들이라고. 근데 그거에 몇 프로가 지하철 탄대? 20%가 지하철 탄다라고 돼 있으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100분의 20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돼. 알았죠? 둘이 더하면 답이야. 더하면은 0.266 나와. 알아서 계산해, 그거는. 그 0.33 곱하기 0.4지. 더하기 0.67 곱하기 0.2 하면 몇 나온다고? 0.266 나오는 거 못하면 나한테 물어봐. 따로. 알았지? 다 5번이야. 15번 바로 풀겠습니다. 별표 5개 치고. 15문제 째리 보면은 x는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2인 곡선이고 y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인 값을 따른데 그때 f10이나 g20보다 작거나 같아 그림에서. 역시나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거는 평균 표준편차 중에서 표준편차가 같으니까 그림의 생김새가 같아. 그림의 생김새가 같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선 x는 확실하니까 x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10이고 12 야는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y를 똑같이 그려봐. y를 똑같이 그려보면은 얘는 그림은 똑같이 생겼는데 평균은 몰라. m이고 표준편 그러니까 G20이 F12보다 커야 된대. 그럼 F12 값이 살랑살랑 이렇게 가겠지. 이게 F12 값이 지겠지. 무슨 인지 아나? 그리고서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보다 크다. G20은 저거보다 큰 거니까 20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20이 있으면 돼. 그럼 무조건 G20이 F12보단 클 수밖에 없어. 이해는 하지? 진짜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칸 차이잖아? 몇 칸 차이? 두 칸 차이니까 얘 값은 몇이야? m-2. 얘 값은 몇이야? m 플러스 2라는 걸 알게 되겠지?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0이 들어가면 돼. 공감하니? 이게 두 칸 차이니까 여기가 두 칸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두 칸 차이 나면 값이 같을 거라고. 그거 사이에 20이 들어가주면 무조건 그렇다고. 얘네 왼쪽 둘을 풀어보면은 m은 2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될 거고 이 오른쪽 둘을 풀어보면 싹 넘어가면은 18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m은 18과 22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얘의 최대값 구해달래. 그지? 뭐의 최대값? 얘의 최대값 구해달래. 한번 생각을 해봐. 총 3칸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건데 이때가 넓이가 제일 크겠지? 맞지? 3칸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건데 100이라고 할게. 그냥 여기 넓이가 제일 클 것 같으면 얘랑 안 놀 거잖아. 야, 이쪽이 넓이가 더 클 거 아니야. 확률이 크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 평균 근처에서 천천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크게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얘의 정가운데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평균이 그대로 있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드에서 2로 나눠. 그럼 45지. 45를 2로 나누면 몇이야? 22.5지. 평균이 22.5면 게임 끝나버려. 최대값으로. 그지? 그 문제를 째려봐. 왜? 문제를 뭐 잘못했어? 22.5, 딱 째려봤는데 22.5면 되는 건데 따로 범위는 없네? 그러니까 조건은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된대. m은. 그러면 얘일 때가 원래는 최대였을 텐데 얘는 못 되는 상태잖아? 그러면 얘 근처로라도 가면 되지 않겠니?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되면 최대인데 이게 못 되는 상황이면은 아쉬운 대로 살짝 옆에 이 정도가 최대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22.5에 제일 가까울 때가 언제야? 22일 때지. 아, m이 22일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가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따위의 문제들이야 다. 알았죠? 근데 뭐 구하는 거야? 값을 구해야 돼? 그럼 m이 20이 됐으니까 그럼 표준화 빨리 해볼까? 표준화를 빨리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21에서 22를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 표준표차 2 똑같지? 2로 나누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0.5가 될 거야. 도와줘, 회풍이. Z로 바뀔 거야. 자, 24에서 22를 빼면 2거든? 2를 2 표준편차로 나누면 1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쓱싹쓱싹 Z라고 쓴 다음에 여기 0이라고 쓴 다음에 마이너스 0.5라고 쓸 거고 여기 1이 있는 건데 1, 이쪽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해보니까 0.3413이라고 돼 있나? 그치? 그 다음에 0.5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돼 있니? 0.1915라고 돼 있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게 0.1915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네들을 더하면 돼. 그래갖고 땅땅땅땅해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8 이내가 답이야. 8 이내가 2명이면은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1번이 답이야.